오늘의 주제, 자유.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자유는 인간이 가장 오래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혁명은 자유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법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정말 자유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만 그 하고 싶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선택을 부른 생각과 욕망은 과연 내 것이었을까요?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우리는 날아다니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을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통속의 뇌는 묻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롭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의 통 속에서 자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철학, 뇌과 그리고 삶의 구조를 통해 자유라는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자유.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누군가의 요구도 없는 상태. 아침에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태. 하지만 이런 자유는 잠깐은 달콤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며칠, 몇 주 이어지면 사람은 묘하게 불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기준이 사라진 상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상태. 마치 넓은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목적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표류일까요? 선택 과부와 자유가 커질수록 방향은 흐려진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선택 과부하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만족은 오히려 줄어들고 후회는 늘어납니다. 넷플릭스를 켜면 수천 개의 컨텐츠가 있지만 우리는 30분 동안 스크롤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에 100가지 요리가 있지만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만족은 더 낮아집니다. 자유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방향은 흐려집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의 지시, 사회의 기준, 익숙한 규칙 속으로 도망칩니다. 아무 제약도 없는 자유는 결국 아무 방향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한다. 그래서 역설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회피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주는 것은 설렘이 아니라 막막함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이 주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자유를 막는 진짜 장애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유는 사라진다. 자유를 막는 것은 외부의 통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유는 내 안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비교, 두려움, 승인 욕구, 남들이 어떻게 볼까, 비춰지진 않을까, 틀린 선택은 아닐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게 맞을까? 남들은 뭐라고 할까?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줄어들고 행동은 느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방처럼 밖은 보이지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자유입니다. 스토아 철학.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한 자유롭지 않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한 그는 자유롭지 않다. 그는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생각, 평가, 반응. 이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전개, 결과, 운명. 이것들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반응.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넓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감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정열입니다. 사르트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더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조건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흐름에 맡기는 것도 선택이며 회피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선고라고. 우리는 자유롭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세 번째,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하는 힘이 아니라 멈추는 힘이다. 자유를 하고 싶은 걸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즉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충동을 한 박자 늦출 수 있는 자유,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불안해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욕망이 일어나도 즉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유는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과 나 사이에 짧은 시간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마치 파도와 해안 사이의 방파제처럼 그 짧은 틈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과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 한 3초만 만들 수 있어도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짧은 틈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자유는 속도가 아니라 여유에서 태어납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온다. 진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잘못됐을 때도 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유를 피합니다. 자유는 멋있어 보이지만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시켜서 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편안합니다. 책임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도 빼앗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주도권도 잃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폭풍이 와서 배가 흔들립니다. 선장은 키를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폭풍 때문이야. 맞습니다. 폭풍은 선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키를 놓는 순간 배의 방향도 잃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통제도 사라집니다. 자유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열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의 가치와 맞는지, 지금 이 방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이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외부 환경이 같다도 어떤 사람은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차이는 공간이 아니라 정열입니다. 내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사람은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생각은 이쪽을 향하는데 감정은 저쪽을 향하고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는 내면의 일치입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자유는 한 번 얻고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매일 연습해야 하는 감각입니다.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내 기준을 확인하는 것. 완벽하게 자유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 그냥 흘러온 걸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의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는 완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유는 도착이 아니라 항해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자유도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합니다. 충동을 늦추는 연습, 반응을 멈추는 연습, 내 기준을 확인하는 연습.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감옥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열쇠도 항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오늘의 사유.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 힘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멈출 수 있는 힘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